중국이 그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제한이라기보다는 수출 금지겠죠. 미국의 관세 정책의 그 보복 조치로서 그렇게 돼서 오늘 그 히토류 관련 주식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히토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한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라는 것은 17개의 원소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전자기적 특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첨단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석이라든지 LED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터, 의료, 원자력, 군사무기 안 들어가는 곳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구 좌석에 조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는 한 70% 가까이가 중국에서 사실 생산이 됩니다. 그 히토류가 매장되는 나라는 꽤 많아요. 많은데 나머지 국가들은 그 이제 그 히토류만 있다고 매장만 됐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채굴해 가지고 뭐 가공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만큼 활발하진 않죠. 중국은 이제 이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상당히 이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안 하겠다고 들면 이건 정말 굉장히 그 미국으로서는 이제 치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첨단 산업에 거의 다 히토류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매우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국가별 생산 비중이 중국이 68%, 미국이 12%, 미얀마 11%, 5% 하기 때문에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 가지고는 충당을 못하죠. 결국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중국이 그러면 히토류를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하냐 보면은 독일이 제일 많습니다. 자석 부분은요. 16.7%, 미국이 13.9%, 한국이 11.4%. 그러니까 한국의 자석은 한 90% 가까이를 수입에서 의존하는 건데 그 중에서 80%는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국내 생산량 한 10% 미만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구 자석을 그렇게 많이 못 만든다는 거지.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 이유는 원료 자체를 연구 자석에 들어가는 원료 자체를 수입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라는 게 있어요. 네오디뮴 이거를 이제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료 수입 문제가 있고 또 그 원료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가공하고 뭐 그런 이제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이 훨씬 그 경제적으로 저가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말 야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하려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 규모에 비해서 설비 투자 위험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부분 뭐 중소기업들이 이런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중국에서 사다 쓰는 게 더 싸게 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걸 대규모로 수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료에서 자석에 이르기까지 이걸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윈윈한 거겠죠. 근데 중국이 갑자기 이거를 수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들면은 이제 심각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만 보면은 중국이 연간 생산량이 20만 톤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3만 톤, 미국이 2만 톤, 유럽이 1만 5천 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량이 거의 한 10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도 지금 상장 기업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그래서 보시면 연구자석 생산 기업은 성림 첨단 산업이라는데 성림 첨단 산업은
이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최초로 연구 자석을 만들었던 기업이죠. 대구 현풍 공장에서 연간 10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기차 50만 대 분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림 첨단 산업의 대주주가 현대 BNG 스틸입니다. 그리고 성림 첨단 산업 아직 비상장인데 2025년에 이제 상장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노바텍이라는 코스닥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히토류 없이 이제 연구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생산량은 아직 이제 밝혀진 게 없는데 미미하죠. 그리고 LS 전선이 이제 2027년부터 유럽 회사하고 합작해서 이 연구 자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이 중요한 거는 모든 모터에 자석이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동력을 하려면 전부 다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려면. 그 연구 자석이라는 게 매우 그 중요한 그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 BNG 스틸하고 노바텍 그 주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현대 BNG 스틸은 이제 대주주가 현대제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는 아니고요. 자동차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강을 이게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뭐 이제 소재 만드는 회사니까 뭐 첨단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생산에 대비해 가지고 그 성림 첨단 산업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오늘 21% 상승했습니다. 23%까지 올라갔다가 21% 상승했죠.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를 완전히 뚫어버렸어요. 오늘 종가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완전히 뚫었다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거래량도 상당히 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내일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이게 MACD도 계속 급락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죠? 급락했기 때문에 거기 여기서부터 매도 사인 떠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뜨기 시작했죠. 그죠? 예. 갑자기 뜨기 했죠. 그래서 뭐 이게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가 이게 하루아침에 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미국의 관세 문제 때문에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이 데미지를 입을 때까지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재고가 있을 거니까 재고로 버티겠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조정 국면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MACD도 좋고요. 일목균형표도 완전히 뚫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가지 더 노바텍을 한 번 더 봅시다. 노바텍. 자, 이것도 오늘 21% 똑같이 올랐죠. 그죠? 똑같이. 얼마 전에 관세 때 이렇게 폭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요. 결국 이때부터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거의 뭐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고 이렇게 됐죠. 이것도 차트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세요. 거의 뭐 전고점을 뚫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추세를 유지할 건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죠? 볼린저 밴드 한번 보시면요. 이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요게 볼린저 밴드 하단이고 요 빨간색이 상단이잖아요. 근데 밴드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그죠? 밴드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많이 올랐지만 재료가 아직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두 개 종목하고 그 히토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